해피야, 왜 이러는 거야? 그만해. 73 정순 할머니의 애타는 절규가 새벽녘 춘천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평생 주인 앞에서 꼬리만 살랑이던 해피가 지금은 광견처럼 변해 여행 가방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어요. 늘 웃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왈. 가방이 완전히 찢어지며 그 안에 물건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아들 민준이 사준 새 운동화, 생애 첫 여행을 위한 소중한 짐들이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해피야. 하지만 해피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 으르렁거리며 계속 가방을 물어뜯었습니다. 평생 천사 같던 해피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순 할머니가 재빨리 대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해피는 번개처럼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요!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가 막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멍. 해피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네 발로 아스팔트를 박차며 정말 목숨을 건 듯 택시를 추격했습니다. 세상에! 저 개가 택시를 쫓아오네요. 기사님이 경악하며 말했어요. 1km가 넘는 거리를. 해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혀를 길게 빼물고 헥헥거리며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그 눈빛만은 처절할 정도로 결연했습니다. 춘천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기적처럼 해피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그러고는 철벽처럼 정순 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해피야, 여기까지 왜 따라왔어? 집에서 기다려야지. 하지만 할머니가 터미널로 들어가려 하자 해피는 입구 한가운데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온몸으로 길을 막아선 것이었어요. 어머, 저 개 좀 봐. 왜 저래? 미쳤나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에서도 해피는 체력이 한계에 달했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사랑스럽던 얼굴에는 눈물 같은 것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습니다. 결국 버스문이 닫혔고 정순 할머니는 생애 첫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피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그 무서운 이유를 말이에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미스터리는 해피가 정순 할머니의 외로운 삶에 나타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아, 너 그러다 혼자 죽겠다. 친구 영자가 가게 문을 벌컥 열며 소리치는 바람에 정순 할머니 손에 들고 있던 역강정을 놓칠 뻔했어요. 73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우렁찬 영자의 음성이 작은 한과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질러? 정순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영자의 얼굴은 평소보다 붉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걱정과 답답함이 뒤섞여 있었죠. 50년 지기 친구이기에 할머니는 그 표정의 의미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영자가 이렇게 화를 낼 때는 진심으로 걱정이 많을 때였거든요. 혼자 죽는다는 게 무슨... 민준이는 언제 마지막으로 왔어? 서연이는? 지난달에 전화 한 통 받은 게 전부잖아. 영자의 말에 정순 할머니의 손이 멈칫했어요. 역강정 위에 고명을 뿌리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45년 동안 홀로 버텨온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바쁘지 뭐. 각자 살기 바쁜데. 바빠? 45년 동안 너 혼자 그 애들 키우고 이 가게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바쁘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가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누워있던 갈색개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름다운 갈색 털과 하얀 가슴털을 가진 진돗개였는데 무엇보다 항상 방긋 웃는 것 같은 표정이 특징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어서 마치 환하게 웃는 것처럼 보이는 해피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정순 할머니는 해피를 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밤이 다시 떠올랐어요. 천둥, 번개가 치던 여름밤. 가게 앞에서 덜덜 떨고 있던 아기 강아지, 갓난쟁이처럼 작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듬직한 개가 되어 자신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이런 폭우였어요. 밤 10시가 넘어가게 정리를 하는데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나가보니 낡은 골판지 상자 속에서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미를 잃었는지 너무 어려서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웃는 얼굴이었는데 흠뻑 젖은 모습이 더욱 애처로워 보였죠.
정순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았는데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해피를 바라봤어요. 새끼 때부터 해피는 다른 개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우선 그 웃는 얼굴이 사람들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해피만 보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습니다. 해피는 할머니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 같았어요. 정순이가 조용히 말하자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에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5년 전 남편 성호를 잃고 혼자가 된 후로 늘 씩씩하게 견뎠다고 생각했는데 영자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돌려 역광장에 집중했어요.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해피가 스르르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 다리에 머리를 살며시 기댔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할머니는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갈색 털 사이로 드러나는 해피의 눈빛에는 묘한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특히 항상 웃는 표정 때문에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해피는 정말 영리한 개였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아차렸고 때로는 사람보다도 더 섬세하게 할머니의 기분을 살폈어요. 할머니가 슬퍼할 때면 곁에 다가와 머리를 기대주고 기쁠 때면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웃는 얼굴 덕분에 할머니의 마음도 한결 밝아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해피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저 개는 정말 사랑스러워. 맨날 웃고 있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이웃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영자가 해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 역시 해피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좋아했거든요. 정순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4시, 본연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찹쌀을 불리고 반죽을 치대고 기름에 튀기고 조청을 발라 고명을 묻히는 과정. 손끝에 밴 그 감각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 성호와 함께 만들어가던 그 시절의 기억이 손끝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성호 씨가 이 자리에서 처음 한 거를 만들어줬을 때가 생각나네. 할머니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젊은 시절 성호 씨는 정말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한과 만들기를 금방 배웠고 정순 할머니보다도 더 정교하게 만들곤 했어요. 그때 성호 씨가 웃으며 말했죠. 정순아, 우리 이 가게로 평생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자주 쑤셨어요. 오래 서 있으면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쉬지 않고 일해온 몸이 이제는 휴식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가 자신의 전부였고 성호 씨와 함께 시작했던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성호 씨가 살아있었다면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자 해피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따뜻함이 마치 남편의 눈빛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전 건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아직도 그가 사무치게 그리웠고 아직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순아, 영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도 혼자야. 하지만 우리 서로가 있잖아. 그리고 영자가 해피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특별한 녀석도 있고 말이야. 해피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이야기를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 웃는 얼굴이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양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영자야. 응, 고마워. 걱정해줘서. 영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50년 우정의 힘이었어요. 해피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해피와 함께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해피는 평소처럼 할머니 곁을 딱 붙어 걸었어요. 저녁 노을 속에서 해피의 갈색 털이 금빛으로 빛났고 그 웃는 얼굴이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해피는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남편 성호가 자신을 위해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고요. 해피가 나타난 날이 하필 남편의 기일이었다는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해피는 할머니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도 해피의 따뜻한 체온에 위안을 받으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정순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 언제까지 이 좁은 가게에만 갇혀 살래? 영자가 화려한 여행 팸플릿을 펼쳐들고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모습에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들뜬 표정의 영자 손에는 아름다운 관광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또 무슨 바람이 불었니? 할머니가 역광정을 만들던 손을 멈추며 웃었지만 영자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진지함을 느꼈습니다. 해피도 구석에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웃는 얼굴에 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아니야. 이건 정말 다시 없을 기회라고. 영자가 테이블에 팸플릿을 쫙 펼쳐놓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악산의 아름다운 단풍 사진들이 낡은 한과점 안을 화려하게 물들였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단체로 설악산 당일치기 여행을 간대. 지금 단풍이 절정이라더라. 정순아, 우리도 같이 가자. 정순 할머니는 팸플릿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이 산을 뒤덮은 사진이 정말 꿈처럼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덜컥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무슨 여행이야. 가게도 있고 딱 하루면 돼.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거래. 영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으로 영자가 얼마나 이 여행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73이야, 정순아.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 영자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친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해피가 스르르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어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는데 오늘은 왠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 갈색 털이 햇빛에 반짝이고 웃는 얼굴은 여전히 사랑스러웠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해피도 엄마가 여행 가는 거 찬성하나 보네. 영자가 해피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해피는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만 바라보며 나직이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근데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이 여행을 가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온 자신이 하루라도 자리를 비운다는 게 상상이 안 되었어요. 성호 씨와 함께 시작한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왜 안 괜찮아? 너도 한 번쯤은 멋진 곳에서 마음껏 웃어볼 자격이 있어. 영자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웃는 일이 부쩍 줄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짜 기쁨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했어요. 하지만 가게는 어떡하고 손님들이 왔다가 문 닫혔으면 실망할 텐데 하루 정도는 괜찮아. 동네 사람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영자는 팸플릿의 사진을 가리키며 계속 설득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사진, 단풍 터널을 걷는 사람들, 맛있어 보이는 산채 비빔밥 사진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기는 하다.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자 영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가는 거야. 내가 다 준비할게.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자 이모님도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히 인사했지만 테이블 위에 화려한 팸플릿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 민준아, 잘 왔다. 영자가 민준의 팔을 덥석 잡으며 신나게 말했어요. 너희 어머니랑 나랑 설악산 여행 가기로 했어. 어서 어머니께 잘 다녀오시라고 해봐. 민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설렘과 망설임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여행을요? 진짜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이 가게만 지켜온 어머니가 여행을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영자가 자꾸 가자고 해서 정순 할머니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만 생각하시고 어머니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안 가지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꼭 다녀오세요. 하지만 가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루 문 닫는 게 뭐 대수라고요. 아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기울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럼
정말 가볼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영자가 신나서 손뼉을 쳤어요. 와, 드디어. 해피는 여전히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평소보다 어딘가 진지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할머니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피도 어머니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나 보네요. 민준이 해피를 보며 웃었지만 해피는 꼬리를 흔들기는커녕 나직이 낑낑거렸어요. 이상하네. 평소에는 안 이러는데? 할머니가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해피의 털이 평소보다 뻣뻣하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주인이 어디 멀리 가는 거 싫어해서 그런다잖아. 괜찮을 거야. 영자가 해피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 가기로 할까? 이번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춘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이야. 6시면 정말 이르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여행을 가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어머니, 여행 준비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편한 옷이랑 운동화도 새로 사드리고요. 아이고, 뭘 그런 걸 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솜사탕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그날 저녁, 영자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해피와 함께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해피는 계속 할머니 발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떨어지지 않았어요. 해피야, 엄마가 딱 하루만 다녀올 건데 왜 이렇게 보채니? 할머니가 말을 걸었지만 해피는 그저 슬픈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루만 다녀오면 되니까. 할머니가 해피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해피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애 첫 여행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어요. 25년 전 남편 성호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여행을 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여보, 나 여행 간대요. 믿어져요? 할머니가 남편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진 속 성호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벌써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을 텐데. 해피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해피야, 정말 괜찮을까? 할머니가 묻자 해피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서도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토요일까지는 아직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3일 동안 여행 준비를 하며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여행을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직접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평생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팸플릿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해피는 여전히 불안한 듯 할머니 곁을 맴돌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해피의 이상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생애 첫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에 1시간이나 일찍 잠에서 깼어요. 생애 첫 여행이라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드디어 오늘이구나.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미리 챙겨둔 여행 가방이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아들이 사준 새 운동화와 편한 옷, 그리고 간식과 물병까지.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일어나기도 전에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던 해피가 오늘은 구석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어요. 해피야, 왜 그래? 어디 아프니? 할머니가 다가가자 해피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밝은 눈빛 대신 깊은 슬픔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딱 하루만 다녀올 건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할머니가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지만 해피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손길에도 꼬리를 흔들지 않고 계속해서 낑낑거렸습니다. 새벽 6시가 다가올수록 할머니의 마음도 덩달아 두근거렸어요. 45년 동안 이 집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멀리 여행을 간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 할머니가 여행 가방을 들고 일어서자 갑자기 해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 해피야, 왜 이래? 할머니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해피는 더욱 강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평소 온순하기만 하던 해피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해피가 왜 이러지? 정말 이상하네. 할머니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 하자 해피는 더욱 완강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온몸으로 할머니를 밀어내며 문 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정말. 해피야, 비켜. 엄마 늦겠어. 하지만 해피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가방끈을 입으로 덥석 물고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어요.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휘청할 뻔했습니다. 해피야, 그러면 안 돼. 할머니가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해피는 더욱 단단히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쩍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해피의 날카로운 이빨이 가방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내 가방. 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으로 우스스 쏟아져 나왔어요. 새 운동화, 옷까지, 물병까지 사방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해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방 본체까지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해피야, 안 돼. 그만해. 하지만 해피는 미친 듯이 가방을 찢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표정은 이제 절망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어요. 제발,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왈. 해피가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 거의 짖지 않던 해피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온 동네에 울려 퍼졌어요. 소란을 듣고 이웃집 영희 아주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정순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해피가 왜 이래요? 글쎄요. 갑자기 이상하게 굴더니 가방까지 다 찢어놨어요. 정순 할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별일이네. 평소엔 그렇게 얌전했는데. 영희 아주머니가 해피를 달래려 했지만 해피는 여전히 가방 잔해를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저항했어요. 할머니가 임시로 비닐봉지에 짐을 다시 챙기려 하자 해피는 그것마저 막으려 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내가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할까?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어요. 벌써 6시 10분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버스를 놓칠 것 같았어요. 해피야, 제발. 엄마 정말 늦겠어. 할머니가 결국 짐을 포기하고 손가방만 든 채 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해피는 할머니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서더니 더욱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곧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나와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순 씨, 그냥 오늘은 가지 마시오. 해피가 저렇게까지 반대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만수 아저씨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평생 처음 가는 여행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꼭 가야 해요. 영자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해피를 피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해피는 할머니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번개처럼 달려와 길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정순 할머니는 마지막 수단을 택했어요. 해피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재빨리 대문을 열고 뛰쳐나간 것이었습니다. 택시요.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춘천 시외버스터미널로 빨리 가주세요. 할머니가 택시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기사님이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멍멍. 뒤에서 해피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해피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저 개가 택시를 쫓아오잖아요. 기사님이 놀라 소리쳤어요. 해피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택시를 쫓아왔습니다. 그 천사 같던 얼굴은 이제 처절한 표정으로 변해 있었어요. 혀를 길게 빼물고 헐떡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기사님,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기사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그러다 개가 다칠 수 있어요. 그냥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해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km가 넘는 거리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버스터미널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터미널 앞에 멈춰섰을 때 해피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해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혀를 길게 내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결연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택시에서 내리자
해피가 즉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해피야, 여기까지 왜 따라왔어? 집에서 기다려야지. 하지만 해피는 할머니가 터미널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할머니가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해피도 따라 움직이며 길을 막아섰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 좀 봐. 주인 따라온 거야? 대단하네. 여기까지 뛰어왔다고? 그때 친구 영자가 터미널에서 나왔어요. 정순아, 왜 이렇게 늦었어? 버스 출발까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 해피는 왜 여기 있어? 해피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서 여기까지 쫓아왔어. 할머니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영자가 해피를 달래려 했지만 해피는 두 할머니가 터미널로 들어서는 것을 완강히 막았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터미널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설악산행 관광버스 승객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아, 어서 가야 해. 버스 놓치겠어? 영자가 재촉했지만 해피는 더욱 단호하게 길을 막았어요. 마침내 해피는 터미널 입구 한가운데에 벌러덩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말이죠.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하며 해피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해피야, 제발 좀 비켜줘. 할머니가 애원했지만 해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절망과 간절함만이 가득했어요. 결국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영자는 혼자 버스에 올랐고 정순 할머니는 해피 때문에 생애 첫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피야, 정말 왜 그랬니? 할머니가 해피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피는 그제야 스르르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와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표정에는 깊은 안도감이 어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진 후 할머니는 해피와 함께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생애 첫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하지만 해피는 할머니가 여행을 포기하자 완전히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꼬리를 살랑이며 기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해피와 함께 가까운 강변을 산책했어요. 해피는 평소보다 더욱 할머니에게 바싹 붙어서 걸었습니다.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말이에요. 해피야, 정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니? 할머니가 물었지만 해피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핥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여행을 못 간 아쉬움과 해피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궁금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로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한 걸까? 해피는 그날 밤도 할머니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정순 할머니는 여행을 못 간 아쉬움을 달래려 한과 만들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해피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침에 그 긴박했던 상황이 지나고 나니 해피도 조금은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피야, 이제 괜찮으니까 좀 쉬어도 돼. 할머니가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해피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만 바라봤어요. 그 표정에 아직도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이요. 정순 할머니는 역강정에 고명을 뿌리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이렇게 포기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설악산의 그 고운 단풍을 보고 싶었는데 영자는 지금쯤 어디쯤 갔을까? 할머니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벌써 2시가 넘었으니 설악산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혼자 여행을 떠난 것도 미안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동네 아주머니들이 허겁지겁 끼어들어왔어요. 정순 씨, 큰일 났어요. 큰일. 영희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역강정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희 아주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들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텔레비전 빨리 켜봐요. 뉴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함께 온 이웃들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소문난 만수 아저씨까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걸 보니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서둘러 가게 구석에 있던 작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화면 하단으로 긴급 뉴스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화면에 나타난 뉴스 앵커의 심각한 표정이 할머니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경 설악산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버스는 크게 파손되었고 탑승객 35명 중 다수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버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쉴 새 없이 현장을 오가고 있었어요. 어머나, 저 버스가 우리가 타려던. 정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화면에 보이는 처참하게 부서진 버스가 바로 자신이 타려던 그 버스였습니다. 친구 영자와 함께 설악산으로 가려던 바로 그 버스였어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중상자 12명, 경상자 18명이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앞 차량의 급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인한 급제동으로 추정됩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지만 정순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만약에 해피가 막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도 저 끔찍한 사고 현장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정순 씨, 천만다행이에요. 해피가 아니었으면. 영희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으로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해피를 바라봤습니다. 해피는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깊이 안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위험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해피가 알고 있었던 거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이웃들도 모두 경이로운 눈빛으로 해피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걸 미리 알았을까? 걔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듣기는 했지만 직접 보니 정말 놀랍네. 해피가 정말 특별한 개였구나. 정순 씨를 구한 거야. 사람들의 감탄이 쏟아졌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급히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조차 어려웠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에야 영자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아, 영자야, 괜찮아? 다쳤어? 많이 아프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친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리를 좀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니야. 지금 병원이야.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하게 다쳤어. 정말 천만다행이야. 너라도 안 타서. 정순이가 말을 잇지 못하자 영자가 말했어요. 정순아, 해피가 널 구한 거야. 정말 놀라운 녀석이야. 아침에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순 할머니는 해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해피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할머니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주었습니다. 고마워, 해피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침에는 여행을 막는다고 서운해했는데 이제야 해피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눈물은 감사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것이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 민준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준이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던 거예요. 해피가 어머니를 구한 거예요. 민준이 경이로운 눈으로 해피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해피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평소에 그 밝은 표정이 오늘따라 더욱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놀라운 녀석.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미래를 보는 건가? 글쎄,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해피가 나를 구해줬다는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피는 정말 평범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온 동네가 해피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현숙 씨,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해피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맞아요. 해피가 진짜 영물이야. 영물, 놀라워. 어떻게 사고가 날 줄 미리 알았을까?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지만 정순 할머니는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동네 이장인 만수 아저씨가 말했어요. 해피가 가끔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해피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 수호신이 있었네. 그려? 만수 아저씨가 해피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해피는 그 온화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순 할머니는 해피와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피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할머니가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해피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혹시 우리 성호 씨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문득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생전에 동물들을 무척이나 아꼈었거든요. 해피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호 씨, 혹시 당신이 해피를 내게 보내준 거예요?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준과 딸 서연이 함께 찾아왔어요. 뉴스를 보고 놀란 서연이 한달음에 춘천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해피가 어머니를 구해준 거네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았어. 해피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할머니가 해피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해피 말을 잘 들어야겠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야지 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건 해피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피야,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부탁해. 할머니가 말하자 해피는 그 사랑스러운 얼굴로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해피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해피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꿈속에서 남편 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성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순아, 해피가 잘 지켜주고 있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해피랑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해피는 남편이 보내준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버스 사고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온이 완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좀 쉬세요. 가게 일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내가 아직 건강한데 뭘.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움이 차올랐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딸 서연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피가 어머니를 구해준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요. 서연의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가까이 홀로 살아온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해피는 여전히 할머니 곁에서 그 온화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해피는 동네를 넘어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요즘은 신문 기자들도 가끔 찾아온단다. 할머니가 말하자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해피가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지난주에는 대학에서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는 교수님도 오셨었어. 해피를 한참이나 관찰하시더라고. 해피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됐네요. 민준이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해피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오직 할머니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날 사고가 날 줄 미리 알았을까요? 서연이 해피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질문은 지난 3개월 동안 모두가 궁금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해피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버지가 보내준 거야. 나를 지켜달라고.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명해. 해피가 우리 집에 온 날이 네 아버지 기일이었잖니. 그리고 성호 씨도 생전에 동물을 무척이나 좋아했었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해피와 함께 지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해피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지 모르게 남편을 닮아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따뜻하고 다정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해피와 겹쳐 보였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친구 영자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정순아, 오늘도 손님들이 많았어? 영자야. 다리는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해피 덕분에 살았는데 이 정도 불편함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영자도 해피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런데 정순아, 너 요즘 얼굴이 정말 환해졌다. 예전에는 늘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여.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영자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해피가 있으니 든든하고 또 애들도 이렇게 자주 와주니까 할머니가 자식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한가 만드는 법 좀 배워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네. 어머니의 손맛을 꼭 이어받고 싶어요. 이렇게 소중한 기술이 그냥 사라지게 둘 수는 없잖아요. 딸의 진지한 표정에 할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좋지. 언제든지 와서 배워. 와, 정말요? 그럼 다음 주말부터 바로 올게요. 서연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해피도 그 모습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가족들이 화목해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듯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 다 같이 한과 전문가가 되는 거네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일이지. 가족이 함께 일하면 더 의미 있을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순 할머니는 해피와 함께 소양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고 강변에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해피야, 우리 참 행복하다. 그렇지? 할머니가 말하자 해피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모든 게 달라졌어. 정말 고마워. 해피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성호 씨, 보고 있죠? 우리 해피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해피 덕분에 애들도 다시 가까워졌고 나도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할머니의 머리카락과 해피의 털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잘했다고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정순 할머니의 한과점에는 기적처럼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해피와 함께하는 그 따뜻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어요. 해피가 정순 할머니를 구한 놀라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사랑, 그리고 말없는 반려동물의 깊은 애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특별한 경험이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동과 사연이 흐르는 감사월드 채널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든 분들의 하루가 해피와 정순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감사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